안녕하세요, 한 작가입니다. 결혼을 준비하는 바쁜 예비 신랑 신부님들을 위한 영상, 오늘도 이어가겠습니다. 오늘은 결혼을 준비하는 데 있어서 관련된 전문 용어들을 모아서 정리를 한번 해드리려고 하고요. 이런 결혼 관련 전문 용어를 이해를 하신다면 결혼 준비가 훨씬 수월해지실 겁니다. 각 분야에는 각각의 전문 용어들이 있는데요. 결혼식 준비하면서 딱 들었을 때 이해가 되는 그런 용어들도 있고 조금 헷갈리거나 생소한 용어들도 있으실 겁니다. 오늘 싹 정리를 한번 해드리겠습니다. 본식 스냅, 말 그대로 결혼식 날 찍는 사진을 말하는데 그 중에서 자연스럽고 아름다운 순간의 사진을 의미를 합니다. 본식 원판은 예식이 끝나면 줄에 서기 있는 앞쪽 단상에서 반듯하게 찍는 사진을 말을 하는데 쉽게 결혼식 기념사진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사진 작가님이 하객분들 줄을 세우고 시선을 유도를 하고 후레쉬를 펑 하고 터뜨려서 찍는 그런 전통적인 결혼식 기념사진입니다. 본식 스냅 원판은 본식 스냅과 본식 원판은 이제 함께 부르는 말이고 예전에는 본식 스냅이라고만 하면 당연히 원판이 포함이 되는 그런 의미였는데 지금은 스냅만 따로 계약을 하기도 하고 원판만 따로 계약을 하기도 하기 때문에 이 용어를 명확하게 구분을 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계약 내용에 따라서 스냅과 원판을 함께 계약을 하는지 혹은 따로 하나씩 계약을 하는지에 따라서 용어를 잘 구분을 해서 사용하시는 게 좋습니다. 본식 영상, 결혼식 동영상 둘 다 같은 용어고요. 결혼식 날 동영상을 찍어서 편집한 최종 영상을 말을 하는 것이고 보통 하이라이트 영상, 다큐멘터리 영상 이렇게 두 가지로 구분이 되는데 먼저 SNS 혹은 인터넷에서 검색을 하면 많이 볼 수 있는 한 3분여 길이의 하이라이트 영상. 이 영상은 결혼식 날의 이야기가 한 편의 뮤직비디오처럼 편집이 돼서 그날의 감동을 짧은 시간에 임팩트 있게 느낄 수 있고 스마트폰에 저장을 해두셨다가 생각날 때마다 간편하게 꺼내보기 좋은 영상입니다. 그리고 다큐멘터리 영상은 최대한 현장감을 살려서 예식 순서에 따라서 자연스럽게 연결되는 컷 편집 기반의 담백한 그런 영상이고요. 이건 하나의 영상으로 20분 내지 30분으로 만들기도 하고 챕터별로 신부 대기실, 본식, 패백 등으로 나눠서 짧게 이제 3편이나 4편 정도로 만들어 주기도 합니다. 제가 결혼할 당시에는 이런 동그란 DVD 디스크에 동영상이라든지 이런 걸 담아줬었어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DVD라고 하면은 결혼식 동영상을 의미를 했는데 요즘에는 이런 DVD에 납품을 하지 않고 사실 작은 USB에 저장을 해서 납품하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 그대로 결혼식 날 찍는 동영상은 결혼식 동영상 혹은 본식 영상으로 용어를 통일해서 사용을 하시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스드메는 스튜디오 촬영, 드레스, 메이크업 이 세 가지를 합쳐서 만들어진 용어고요. 스튜디오 촬영이라는 것은 결혼을 하기 전에 스튜디오에서 사진을 찍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드레스는 스튜디오 촬영할 때 입는 드레스 그리고 결혼식 날 입는 드레스를 합해서 말을 하고 메이크업도 스튜디오 촬영할 때 하는 메이크업, 본식 당일날 하는 그런 메이크업을 합해서 메이크업을 말을 하고요. 어떤 때에는 스스드메라는 표현을 쓰는데 그건 이 스드메에다가 본식 스냅을 합한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 스드메에는 본식 스냅이 포함이 되지 않기 때문에 이 본식 스냅은 따로 신중하게 결정을 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말이고요. 개인적으로 이 본식 스냅은 이 스드메 3가지를 합한 만큼의 중요도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고 이 스드메와 본식 스냅을 좀 잘 구분을 해서 준비를 하셔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야외 촬영과 야외 화보 촬영. 스튜디오 촬영은 보통 실내에서 진행이 되는 걸 말을 하는데 이 야외 촬영, 야외 화보 촬영이라는 것은 야외에서 촬영을 진행하는 것을
얘기를 합니다. 보통 이런 서울 지역에서는 선유도 공원이나 또는 이제 올림픽 공원에서 많이 진행이 되고 있고, 제 경우에는 이제 홍대에 오래 있다 보니까 홍대 지역을 배경으로 좀 스트릿한 야외 화보 촬영을 진행한 적이 많이 있어요. 그 외에도 신랑 신부님들이 이제 정한 장소 혹은 촬영 컨셉을 정하고 나서 장소를 나중에 결정을 하기도 하고, 그리고 나서 이제 촬영을 진행을 하기도 하는데, 이 야외 촬영이라는 것의 장점은 일단 컨셉이 좀 무궁무진하기 때문에 좀 개성 있고 좀 색다른 결과물을 얻을 수 있다라는 것이 있고, 단점으로는 날씨에 따라서 좀 촬영이 좀 어려워질 수도 있는 그런 단점도 존재를 합니다. 제 경우에 화성에 있는 우음도라는 곳에 가서 화보 컨셉으로 그런 촬영을 했던 적도 있고, 눈이 좀 많이 좀 펑펑 내리는 그런 홍대 거리에서 눈 맞으면서 촬영을 했던 기억이 있는데, 그 당시 촬영은 사실 상당히 어려워도 좀 정말 좀 레어한 그런 결과물도 나오고, 그리고 이제 신랑 신부님도 좀 큰 엄청난 추억을 만든 날이기도 하고, 저도 좀 기억에 좀 많이 남는 것 같아요. 리허설 촬영이라는 건 설명 안 해주신 것 같은데요? 리허설 촬영이라는 거는 스튜디오 촬영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제 결혼 전에 스튜디오에서 이제 사진을 찍는 것이라고 우리는 이해를 하면 되는데, 사실 리허설 촬영이라는 거는 이제 말 그대로 미리 결혼식을 실제로 한번 진행을 해보는 거를 얘기를 하는데, 일부 외국 문화에 해당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해당 나라에서는 결혼이 보통 이렇게 3일 이상 진행이 되는데, 이때 결혼 당일날 치러지는 그런 예식 순서를 미리 한번 리허설을 하게 되는 거고, 우리가 이제 해외 자료들 이렇게 보면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하객 없이 이렇게 사진 찍는 그런 모습들을 보기도 해요. 그래서 이제 사실은 이제 그게 오리지널 리허설 촬영이라는 건데, 사실 이제 우리나라는 그렇게 뭐 3일씩 결혼식을 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결혼 전에 날을 잡아서 스튜디오를 예약을 해서 그 스튜디오 안에서 이제 미리 드레스를 입고 사진을 찍는 것 정도가 된 거죠. 신랑 신부님들 상담을 하다 보면은 그 신랑 신부님들이 우리가 이런 리허설 촬영이 필요한가? 꼭 필요한 건가? 라는 생각을 좀 많이 하세요. 왜냐하면은 실제로 그런 리허설의 의미가 아닌 그냥 드레스 입고, 사실 이런 사진을 우리가 굳이 찍어서 남길 필요가 있을까? 라는 그런 생각을 하시는 신랑 신부님 의외로 좀 생기는 것 같고, 리허설 촬영이다 라고 얘기를 하면 스튜디오 촬영을 얘기를 하는 거구나 정도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